우리 몸속에요, 아주 강력한 요새가 하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우리의 위입니다. 오늘은요, 끊임없이 공격받는 이 요새가 과연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내는지 그 아주 흥미진진한 전투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 혹시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세요? 위는 고기 같은 음식도 녹여버릴 만큼 강력한 소화액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왜 멀쩡한 걸까요? 정말 신기하죠?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 위가 가진 이 놀라운 방어 시스템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요새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 기본 설계도부터 한번 살펴보죠. 위는요, 아주 강력한 산성 물질을 뿜어내면서도 바로 그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정말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가 스스로를 소화시키지 않는 비밀, 그게 바로 이 점막 방어벽 덕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두꺼운 점액이 성벽처럼 위를 쫙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게 그 성벽을 계속해서 보수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뭐랄까, 24시간 대기하는 성벽 유지보수팀 같은 거죠.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견고해 모이는 요새도요, 결코 무적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 튼튼한 성벽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는 주범들, 바로 요새의 공격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격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지만 정말 치명적입니다. 바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세균이죠. 이 녀석은 요새 안으로 몰래 침투해서 방어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말 그대로 현미경 속의 파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정말 교활한 전술을 써요. 먼저 성벽, 그러니까 위 점막에 슬금슬금 염증을 일으켜서 보호막을 얇게 만들고요. 심지어는 위산 생산을 더 늘리도록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방어 체계를 야금야금 무너뜨리다가 결국에는 위궤양이나 위암 같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공격자는 정말 의외의 인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마다 찾는 진통제, 바로 배신하는 동맹입니다. 머리 아픈 건 낫게 해주지만 그 대가로 우리 요새의 성벽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원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 진통제, 이게 통증 신호를 차단해서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그 성벽 유지 보수팀 기억나시죠? 프로스타글란딘이요. 바로 이 약들이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까지 딱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유지 보수팀이 파업에 들어가니까 성벽은 보수되지 못하고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공격자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즐기는 술, 담배, 커피 같은 것들도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해서 방어벽을 약하게 만들고요. 또 큰 수술이나 화상 같은 극심한 신체적 스트레스 역시 이 요새를 위험에 빠뜨리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공격을 받아서 성벽이 손상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그 결과로 나타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상태, 바로 위염과 소화성 궤양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염은요, 말 그대로 성벽 표면에 가볍게 염증이 생긴 상태입니다. 비유하자면 피부가 햇볕에 살짝 탄 것처럼 위 점막이 붉게 부어오른 거죠. 아직 손상이 깊지는 않은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손상이 더 깊어지면 바로 소화성 궤양이 됩니다. 이건 그냥 염증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요새 성벽에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손상의 표면을 넘어서 점막 아래층까지 파고들어 움푹 파인 상처가 생긴 훨씬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통증 양상에서 꽤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위염이 그냥 더부룩하고 불편한 그런 모호한 통증이라면 궤양은 속이 타는 듯 갉아먹는 듯한 아주 날카로운 통증이 특징이에요. 특히 궤양은 빈속일 때, 즉 공복에 더 아프다가 음식을 먹으면 잠시 괜찮아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위산이 상처에 직접 닿느냐 아니면 음식이 막아주느냐의 차이 때문입니다. 자, 요새가 공격받고 성벽이 무너졌으니 이제 지원군을 불러야겠죠? 어떻게 문제를 진단하고 또 어떤 무기들로 치료하는지 그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바로 정확한 정찰입니다. 내시경이라는 특수 카메라를 이용해서 요새 내부, 즉 위벽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또 공격의 주범은 누구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정찰이 끝나면 보통 이 세 가지 전술로 본격적인 전투에 들어갑니다. 첫째,
제산제로 이미 나와 있는 위산을 중화시켜서 급한 불을 끄고요. 둘째, PPI 같은 약물로 아예 위산 공장의 생산 라인 자체를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막 보호제를 투입해서 손상된 성벽 위에 방어막을 한 겹 더 씌워주는 거죠. 만약 공격의 주범이 헬리코박터 균으로 밝혀지면 특수작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삼재요법이라는 건데요. 강력한 위산 억제제로 위 내부 환경을 바꿔서 세균이 살기 어렵게 만든 다음에 두 종류의 다른 항생제로 협공해서 세균을 완전히 박멸하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전투가 너무 치열해서 요새를 아예 제거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특히 위절제술처럼 큰 수술을 받으면 요새의 구조 자체가 영구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만 하죠. 궤양이 너무 심해서 구멍이 뚫리거나 위암 같은 심각한 경우에는 위 일부 또는 전체를 잘라내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음식물이 내려가는 길이 바뀌면서 위의 전체적인 구조와 기능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조가 바뀐 요새에서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후유증이 바로 덤핑 증후군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위의 저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말 그대로 소장으로 한꺼번에 덤핑되듯 쏟아져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갑자기 고농도의 음식이 확 쏟아져 들어오니까 우리 몸은 그야말로 비상사태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식후 30분 안에 배가 아프고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죠. 그러다 2-3시간쯤 지나면 이번엔 혈당을 급하게 낮추느라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와서 거꾸로 저혈당이 오면서 힘이 쭉 빠지고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건된 요새에는 새로운 운영 규칙이 필요합니다. 식사는 조금씩 자주 하는 게 좋고요.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너무 빨리 내려가지 않도록 식사 중에는 물을 좀 적게 마시고 식후에는 잠시 누워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라는 요새가 어떻게 공격받고 또 스스로를 방어하며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은 여러분의 요새를 튼튼하게 지켜주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성벽을 허물고 있나요? 오늘 이야기가 자신의 요새를 점검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